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18년은 체제 전쟁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50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고 싸워야 했습니다.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는 엄중한 사실을 우리는 뼛속 깊이 각인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불과 70여 년이 지난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그때의 그 전쟁이, 그때의 그 희생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를 되묻게 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문재인 정부가 서 있습니다. 북한은 달라졌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무장을 했습니다. 달라지지 않은 것은 우리입니다. 아니, 우리 역시 달라졌습니다. 무장에 대한 의식이, 정신적, 안보적 무장에 대한 의식이 안으로부터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나라에 1년 이상 주미대사가 공석이어도 이 정부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발을 구르며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삭제하겠다고 온통 헌법을 뒤흔들어도 이 정부는 뒷짐만 지고 여당을 앞세워서 이 노름을 즐기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과서에서도 자유가 삭제되고 6.25 남침이 삭제되고 있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우리는 과연 이 체제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이 전선에서 문재인 정부는 과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총리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께서 취임하신 지 8개월여가 되셨는데 이전의 의전 총리, 대독 총리를 벗어난 책임 총리라고 자임을 하십니까? 네, 책임 총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 중이시다. 자, PPT 좀 띄워보시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오락가락 갈팡질팡 헛발질이라고 얘기되는 각종 정책들입니다. 수능 개편, 사드 배치, 가상화폐,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 수업 금지, 아동수당. 총리님께서는 책임 총리가 되려고 하신다 그랬는데 그럼 이 책임은 총리님께도 있는 거죠? 저의 역량의 부족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이 가운데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번복이다라는 한마디로 규정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언어 도단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놓고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자 그것을 뒤로 물러서는 것을 가지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소통하고 있다 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입법 예고제 같은 것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 아닙니까? 그래서 의견을 받아서 수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법 예고 같은 것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도 언어 도단일까요? 그것도 언어 도단입니다. 네, 국민의 의사와 국민의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급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동떨어진 정책을 발표해서 기어이 유예 내지 번복하게 되는 것은 정부로서 책임성이 없는 것입니다. 네,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러나 끝까지 밀어붙이면 또 불통이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책임 총리의 제1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못된 것은 매번 시인하고 사과하고 있습니다. 자,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탈북자는 우리 국민입니까, 아닙니까? 탈북자도 국민이지요. 당연히 우리 국민입니다. 네. 이 정부 들어서 대통령께서 탈북자를 만난 일이 있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부러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만나신 것은 아닐 겁니다. 관심순위,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현장을 찾아가서 손잡고 눈물 흘리기를 좋아했던 대통령 아닙니까? 예, 북한의
그 오도지사 또는 일찍 탈북하신 분들 그 체육대회도 가시고 그랬죠. 우리 국민들은 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과 탈북자들의 참상에 대한 이해가 우리 정부보다 더 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8개월여 드러난 이 정부의 행보로 이미 아닌 것이 판명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재단 유명무실하게 해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굴러갑니까? 그것은 예전에도 그랬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잘 챙기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 담당자 수를 하나로 줄이고 예산까지도 깎은 정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 인권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허상으로 들립니다. 과거 그런 식의 화법을 가장 비판하시던 분들 아닙니까? 실질적인 얘기를 하십시오. 잘못됐으면 잘 챙기겠다 하십시오. 실질적인 말씀입니다. 자, PPT 한번 띄워보시죠. 우리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을 참가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태극기도 떼고 한반도기를 들고 그동안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연기하고 쉬쉬하면서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광경을 보아주십시오. 네. PPT. 자, 이게 어느 장면인지 아십니까, 총리님? 네. 언제입니까? 왼쪽은 남북 단일팀이지요. 지금 사라져서 지금 보이질 않는데요. 네. 네. 자, 어제 TV를 통해서 네. 생중계된 남북 단일팀 네. 여자 하키 선수들의 경기 모습이고 네. 그것을 참관하는 북한 관계자의 모습입니다. 네. 저 가슴에 달린 게 뭔지 아십니까? 네. 뭡니까? 예. 북한에서 많이 다는 배지죠. 북한에서 많이 다는 배지요? 네. 확대해서까지 보여드렸는데 안 보이십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 드리는 겁니다. 답을 하십시오. 제가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배지 아닙니까? 네. 자, 우리는 태극기를 내리고 태극기를 개항도 못하는 상황에 만들어 놓고 우리 선수들의 유니폼에서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떼어놓고 저렇게 당당하게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저 배지를 우리 국민들의 생중계 현장에 달고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남북 단일팀에 관해서는 바로 2011년 연말에 바로 이 국회에서 만든 지원특별법에 그 근거 규정을 두었고 그것을 위한 지원과 보조의 조항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전임 정부 탓하시더니 이제 전임 정부가 배지도 아니라 전임 정부 탓하십니까? 단일팀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 겁니다. 단일팀의 규정에 저렇게 김일성, 김정일 부자 배지 달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제 대회에서는 서로 간에 국기를 드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고요. 단일팀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껏 9번의 관행이죠. 네. 총리님, 네. 궤변이십니다. 태극기를 못 들면 인공기도 못 들어야 최소한 상호주의입니다. 그들에게 신성시대는 배지는 최소한 떼어야 올림픽의 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 자리만 모면해서 궤변 총리라는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네. 저는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그런 말 쓰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헌법 개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를 개헌 동시 실시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국회에서 안이 합의가 안 되면 정부 제출로 대통령이 발의하게 된다. 그러면 시한이 한 3월 정도까지는 국회로 넘어와야 되는데 정부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네, 오늘 국민 의견 수렴 등을 준비하라고 처음 지시하신 것으로 압니다.
지금이 2월 초인데 지금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언제 정부안을 만듭니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더 솔직해지십시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이 정부안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만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6월 개헌 밀어붙이려면 정부안이 이미 돼야 되는데 아니라고 하시니, 자, 그럼 평가를 한번 여쭙겠습니다. 자, 총리께서는 헌법에서 자유라는 말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가치 판단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자유라는 말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가치 평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전문이든 헌법 제4조든 그건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 하고 싶은데 못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받아들이게끔 책임 있는 답변을 안 하시는데요. 지금 책임 있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자,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하는 정치 체제를 말하고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합친 거죠. 말하자면 민주주의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민주주의는 룰을 정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다수가 결정하는 다수제입니다. 네. 자유라는 말은 그렇게 해서 지향해야 되는 목표입니다. 네. 그런데 자유를 삭제하고 민주주의를 신봉하면서 이 정부는 어디로 가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부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여당만의 생각입니까? 그것이 제가 보기에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차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실수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언론에 보도된 역사교과서 지필기준안에 따르면 우리 학생들에게 자유라는 말을 가르치지 않고 6.25도 남침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인천 상륙작전도 가르치지 않고 새마을운동도 빼고, 자, 지필기준안이 이렇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 1호로 국정교과서 폐지한 게 이러려고 폐지한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그것이 교육부의 입장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과정 평가원의 초안이기 때문에 무관하다 할 수 없습니다. 평가원의 공식적인 의견도 거기까지 안 간 것으로 압니다. 이 정부는 이제 남 탓하다 못해서 이제 하부 기관 탓입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뭐가 그렇지가 않습니까, 총리님? 연구진의 개인적인 의견 단계를 어떤 부처의 공식 의견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 의견이라니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하는 일들이 개인 차원의 연구 평가원의 공식 프로젝트입니까? 입장까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동의하십니까? 이 지필 기준안?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네.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총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부 입장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대한민국 교과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북한 교과서 수입해다가 가르치면 됩니다.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여당 의원들께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국회에서 할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 지금처럼 모든 일에 올쏘올쏘 맞장구 치고 방탄치는 모습은 입법부의 존재 자체를 허무는 행위입니다. 스스로의 권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입니다. 싸우다 지면 다시 일어설 수라도 있지만 싸워보지도 않고 굴복하면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해온 사람들의 눈물이
현송월의 만면에 띈 웃음 뒤에 박왕자 씨 가족의 눈물이, 연평도 포격 희생자들의 눈물이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가짜 평화 공세에 끌려다니면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과 노심초사 대한민국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지경으로 몰고 가시지 말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